네, 일본이 우리나라를 수출 심사 우대국 명단인 이 백색 국가에서 제외했습니다. 한일 간 경제 전쟁이 전면화된 모양새인데요. 우리 국민들의 불매 운동은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각 정부 여당의 대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더불어민주당 일본 경제침략대책 특별위원회 오기형 간사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일 간 이 경제 전쟁이 전면화된 모양새인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 당 정청도 상당히 격앙된 발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작심한 분위기인데 현재 분위기 어떻습니까? 일본이 이번에 경제 전쟁 소리 없는 충성 없는 그런 이제 그 전쟁을 선전포고를 한 거죠. 예. 저를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대한민국과 일본 사이에서의 그 관계 중에 과거사의 문제 또는 이제 정치 군사적인 관계 문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 그동안의 경제적인 분업 질서의 협력이 제일 근간이고 기본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분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도 또는 정치적 문제에 대해서 일정 정도 봉합되거나 또는 절제하는 측면이 있었는데 한일 관계의 가장 기본이 되고 근본이 되는 경제 문제에 있어서 분업 질서를 깨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한일 관계의 전반적인 재검토를 요하는 도발을 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선을 넘었고 이건 경제전쟁의 선포인데 한일 관계 전면적인 도발을 한 것에 대한 분노가 있다. 예. 실제 정치적 의도에 기초한 전반적인 변화를 꾀하는 거 아니냐. 한국 경제 흔들기 그리고 한국 정부 흔들기. 실제 아시다시피 반도체 산업은 한국 경제의 핵심 산업입니다. 예. 네. 그 핵심 산업 중에서 더 나가서 이제 차세대 중에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에 대해서 좀 더 성장하는 걸 막겠다. 뭐 이런 의도도 있는 거 아니냐. 네.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고 있어서 아무튼 이번 8월 2일 조치는 한국 경제 흔들기 그런 이제 선전포고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당장 예상대로 시행이 된다면 오는 28일부터 이제 효력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염려하시는 것이 이게 과연 우리 경제에 정말 어느 정도 타격을 줄 것이냐, 이게 우리 경제는 괜찮겠느냐 이런 부분인데요. 실제로 좀 어떻게 예상을 하고 지금 계시는지. 수치적으로 경제 몇 프로 영향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이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 정부에서 발표했지만 포괄적 허가 대상에서 개별적 허가로 바뀌는 그 항목이 1,194개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중에서 상당수의 제품들이 우리나라가 수입을 하는데 그 시장 점유율을 비교해 봤을 때 상당 일정 규모 이하인 제품들입니다. 그 제품에 대해서는 일본이 수출을 안 하면 손해를 보게 되는 한국은 쉽게 다변화 가능한 예.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한 1,000여 개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1,194개 중에 실제 관리가 필요한 것이 159개 정도일 것이다. 이렇게 봤고요. 근데 159개 중에서도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한국이 글로벌 밸류체인의 핵심에 있는 반도체 같은 경우 네. 이 반도체 제품을 만약에 수출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 전 세계 소비자, 전 세계 다국적 기업들이 영향을 받고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근데 그에 대한 그 책임을 감내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그 외에 또 좀 더 규모가 더 축소가 될 텐데 대한민국의 차세대 성장 산업과 관련된 특정 아이템을 가지고 공격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카드가 다 공개된 게 아니고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될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당장 어느 수치를 이야기하기는 좀 이르다. 좀 더 이 상당 기간이 소요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한편 그런데 일본은 자국 기업들에게 피해가 적을 거라고 말하고 있고요. 실제로 한국은 이제 수입을 다변화할 수 없지만 일본은 다변화를 통해서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이건 일본 경산성 장관의 자국용 멘트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본 기업은 아무 영향이 없을 것이다. 한국만이 피해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네. 그 말이 과연 맞느냐 다시 보면 먼저 첫 번째로 일본을 신뢰할 수 없는 국가, 일본 기업과의 거래가 불안하다고 생각이 되면 아까 1,000여 개 아이템 중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그 거래량을 줄이거나 또는 다른 나라로부터 거래를 이제 대체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피해를 입는 기업들은 수출을 하는 일본 중소기업입니다. 그다음 150 몇 개 중에서 또 특정 아이템이 있으면 그 수출을 못하게 되면 그 중소기업은 일본 중소기업은 당장 피해를 입게 되고 거기 일하는 근로자 피해를 입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나라의 반도체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의 반도체가 생산이 중단되면 그 반도체를 함께 수입해서 쓰는 일본의 IT 기업, 소니,
샤프, 파나소닉 이 기업들의 원가가 증가되고 결국 이쪽 매출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쪽 기업의 영향이 직접적으로 있죠. 세 번째는 우리나라 반도체를 수입하는 다국적 기업이 있습니다. 뭐 애플이든 화웨이든 이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데 그 매출액이 줄게 되는데 예. 일본의 다른 부품 업체들이 그 기업에 대해서도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 공급량이 줄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전 세계적인 소비자들의 피해가 있게 되고 그 피해자 중에서 일본 소비자들도 있는 거고 전 세계적인 분업 질서가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파장이 다양하게 일본 소비자, 일본 기업들에게 영향을 주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것이든 자국 국민에게 영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자국 국민 무마용 멘트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 그 도발이 강해지고 예. 서로 간에 한일 간의 경제 경쟁이 이제 심해질수록 결국 일본의 소비자, 국민, 중소기업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그게 아베 정부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책임져야 될 부분이다. 이 점이 국민들, 일본 국민들도 잘 알아야 된다. 예. 이렇게 전하고 싶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면 일본 기업의 피해, 뭐 나아가서는 이제 국민들의 피해까지도 불가피한 상황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직 효력까지는 좀 시간이 있잖아요. 혹시 예. 그 사이에 조금 어떤 대화의 여지라던가 조율의 여지는 좀 없는 겁니까? 원론적으로는 가능성이 다 열려 있지만 지난 한 달간의 과거의 궤적을 보면 예. 참 변화의 가능성이 많지는 않아 보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즉 7월 1일 조치를 취하고 저희가 8월 2일 직전까지도 다양한 대화를 위한 제스처가 있었고 예. 또 만남들이 있었습니다. 예. 국제사회 호소도 있었고 미국의 ICT 기업 협회에서 대화를 촉구하고 무역에 대한 WTO 위반을 지적하는 이야기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강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논리와 명분을 떠나서 의도가 명확한 거고 한국 경제를 흔들기 위해서 계속 가겠다라는 그리고 불필요한 갈등을 계속 아베 정권이 한일 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형국이어서 예. 그 의도가 바뀌지 않는 한 우리 의사와는 무관하게 이게 계속갈 가능성이 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우리 기업들이 현실을 좀 직시하고 수급 다변화 대책 예. 이런 준비를 갖춰야 되고 정부도 이런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함께 상황 변화에 대응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정부와 기업이 함께 상황 변화에 대응을 해야 되겠지만 이 대기업들은 이미 규제 중인 세계 품목에 대해서 뭐 삼성과 롯데는 총수가 직접 나서서 구하고 있다지만 사실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걱정이 되는 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지금 현재 이야기하는 세 개 아이템은 7월 1일 조치가 이루어진 불화수소 등의 세 개의 아이템인데 이것의 직접적인 수요 업체는 대기업입니다. 네. 그래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서 그 대응을 나름대로 하고 있고요. 중소기업이 바로 개입되지는 않습니다. 중소기업은 오히려 그것에 대한 대체 공급을 가능하냐의 문제고 그다음에 그 외 다른 측면에서 아까 1,190여 개의 그 아이템 중에서 어떤 아이템에 대한 수출이 제한되면 그로 인해서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될 텐데 예. 아직 그런 조치가 가시화되지 않았습니다. 그 가시화되려면 그게 좀 더 한두 달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중단할 것인가 통제를 할 것인가 경제전쟁의 이 전선을 만들어갈 것인가는 두고두고 이게 서로 간에 이 약점을 놓고 고민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좀 더 지켜봐야 되고 지금 당장 말하기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예. 그 앞서 정부의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도 좀 강조를 해주셨는데 이번에 통과된 추경의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일본 대응 관련 예산도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 이게 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좀 보고 계시는지요? 효과 지금 현재 추경의 내용들은 약 2,700억 정도인데 예. 그 내용이 크게 세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하나는 이제 기술 개발에 관한 지원으로 약 950억 원, 그리고 수입 대체 장비 이 대체를 위한 사전에 검증 테스트에 필요한 장비를 구축하는 작업에 약 1,270억 정도. 그리고 그 중소기업들의 어떤 피해를 입게 될 경우 바로 금융을 지원해주는 그런 자금으로 한 500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경은 단기 대책입니다. 그리고 규모를 더 확대하면 더 좋겠는데 일단 현재 이 수준에서 합의가 된 걸로 이해가 되고요. 기업들의 애로가 다양한 측면에서 있을 텐데 지금 정부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다른 금융 수단 또는 이제 그 정부의 R&D 자금 등의 다른 수단들을 통해서 예. 개별적인 지원을 좀 모색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뭐 걱정이 없었다면 긍정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뭐 겁먹을 필요 없다. 이 당정청이 준비를 잘하고 있으니까
뭐 해결 방법이나 제도를 곧 내놓을 거라는 얘기도 들리고요. 또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이제 우리도 화이트리스트에 배제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효과가 좀 있을까요? 먼저 겁먹을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이나 또는 이제 이 전체 맥락 속에서 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네. 일본은 강하고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일본과 싸우면 진다. 일본에 대한 두려움, 뭔가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건 아니다. 한일 경제는 상호 의존적인 거고 네. 이 한국 경제 규모가 전체적으로 수출 규모 보면은 일본이 한 80% 가까이 하고 1인당 GDP도 한 80% 가까이 되는데 거미줄처럼 서로 엮여 있는 그 관계 속에서 한국이 다치면 일본도 다친다는 걸 일본도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일방적으로 당하는 형국이 아니다. 예. 이제 이 점을 먼저 좀 강조하고 싶고요. 그다음 이런 과정 속에서 일본 소비자, 일본 중소기업이 피해를 입고 우리 한국의 기업도 피해를 입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절제하는 게 일본이 맞다라는 건데 그렇지 않다면 우리도 그에 상한 대응 조치를 하겠다. 우리 기업들끼리의 개별적인 신중한 구체적인 절차, 수입을 대체하고 기술을 독립하고 하는 것들 하겠지만 예. 그와 별개로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조치를 하겠다라고 홍남기 부총리 이야기를 했고 또 WTO 제소를 통해서 이 역사적인 도발에 대해서 분명히 경제 전범으로서 낙인을 찍겠다. 예. 이미 일본도 중국과 히토리오 전쟁을 하면서 그렇게 제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경산성 장관 이야기를 하기를 굳이 왜 한국이 WTO 제소하냐 말로 하지. 앞으로 이야기하고 뒤로 이야기는 다른 모순된 자가당착적인 행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일본이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제품 중에서 또 다른 이제 우리가 엄격하게 규제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안전에 관한 문제 관련해서 제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수단이 없는 게 아니라 수단을 하나씩 그 상황이 변할 때마다 대응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대응 조치와 관련해서 앞서 이제 지소미아 파기와 관련된 이야기들은 줄곧 이제 나오고 있었잖아요. 여기에 관련해서 폐기를 해야 된다, 아니다, 조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다양한 의견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민주당 내부에서는 좀 분위기가 지금 어떤지 궁금합니다. 정치와 경제는 분리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번 경제 전쟁과 외교 안보는 분리해야 된다. 이런 인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원래 그게 맞는 말이고 지금 일본이 이미 정치적인 보복을 하면서 어떤 정치적인 목적으로 경제 도발을 했는데 이건 한일 관계 근본을 흔드는 조치였고 그리고 이 지소미아 이제 한일 군사 정보 교류에 대해서는 좀 더 분리해야 된다는 이야기 하시는 분들 신중론의 전제는 예. 적어도 8월 2일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좀 이걸 전제로 해서 굳이 이걸 다룰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미 8월 2일 조치가 이루어졌고 아주 3주 후에 그게 발표가 되면서 강행을 할 그런 국면이라면 동북아 평화를 위해 존재하는 군사 정보에 대해서 이게 그런 정보 교류가 필요한가 의문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더 이상 존속의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한일 간의 관계에서 일본 스스로가 선포를 했습니다. 한국은 안보적으로 믿을 수 없는 나라. 그런데 어떻게 한국의 군사 안보에 관한 정보를 일본이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재검토를 필요하고 그게 정부도 고민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8월 24일까지가 우리가 그 중단 여부를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기간이 만기되는 시점이 11월 23일입니다. 그 사이에서 충분히 우리가 협상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나오는 한 4개월 동안에 일본이 지금의 경제 도발에 대해서 절제할 수 있는 걸 절제하고 그리고 정경 분리를 한다면 그 속에서 다른 이야기들을 풀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강행을 한다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이해찬 당대표도 말씀하신 게 기존 신중론의 전제는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 한일 관계 기본 신뢰가 전제를 하고 하는 이야기였는데 그 부분을 일본이 다 부정을 하고 근본적인 변화를 꾀한다면 모든 것들은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로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네, 이렇게 지소미아 이 폐기 조치에 대해서도 이를 의식한 미국이 중재안을 내놨는데 일본은 안 받지 않았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뭐 WTO 제소 등 국제 여론전을 통해서라도 총력 대응에 나서야 될 텐데 그러면 이 국제 여론은 어떻습니까 현재? 지금 국제 여론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외국 기업들과의 관계 또는 정부들과 관계가 있고 또 하나는 일본과의 관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초기에는 약간 관망하는 자세에서
많이 이제 적극적으로 일본의 도발이 WTO 국제 무역 규범에 위반된다 또는 과도한 조치다라고 하는데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싱가포르 회담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예. 일본의 이제 그 WTO 일반 이사회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 미국의 여러 가지 기업들 단체에서도 그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그런 여론들이 확산되고 있지만 좀 더 지속적으로 좀 강하게 해야 한다고 보고 또 하나의 측면에서는 이 일본의 시민사회, 일본 경제계에 대해서 좀 더 소통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쪽도 알아야 된다. 그게 아베의 도발을 그대로 방치해갖고 일본의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저희가 지금까지는 좀 우려와 관련된 여러 가지 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일각에서는 이 일을 오히려 좀 기회로 삼자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끝으로 뭐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전해주시죠.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은 일본과 한국의 경제적 의존 관계, 지금까지 30년 동안 약 700조 정도의 무역 적자가 있었고 그중에 대부분이 부품 소재 산업이었습니다. 결국 부품 소재 산업을 매개로 한국 경제의 근본을 흔드는 이런 부분이니까 경제 안보라는 그런 개념을 놓고 봤을 때 일본과의 의존도는 일정 부분 줄여야 되는 거 아니냐, 상당히 줄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극복해야 될 과정이다. 예를 들어서 히토리 분쟁하면서 일본과 미국 사이에서 그 히토리우 분쟁 이후에 네. 일본의 중국에 대한 그 수입 의존도는 50% 정도로 다운됐습니다. 우리도 이번 계기를 통해서 일본에 대한 의존도를 상당 부분 줄이는 그리고 실제 독립을 해나갈 수 있는 기술 독립 선언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일본 경제침략대책 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오계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